정보경찰입니다. 자, 법적 근거가 있고요.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질적 요건이죠. 적실성은 관련성입니다. 사용자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성은 징기스칸 사례가 나옵니다. 징은 정확하게 쳐야 되겠죠. 적시성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것인데 나폴레옹 사례가 나옵니다. 자, 완전성은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객관성은 주관적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합리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임진왜란 사례가 있습니다. 왜란할 때 왜가 나오죠. 왜곡할 때 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객관성할 때 에 사운드가 나오죠. 연결해서 사례와 객관성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이라크 전쟁 방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전할 때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정보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합리화한다는 부분은 객관성과 관계되고 또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객관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40 내지 70% 안에 정보량이 들어온다면 이를 추진하겠다. 이것은 완전성과 적시성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죠. 정보의 효용은 접시 소통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접근 효용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경찰청 정보기록실과 관계되고 시간 효용성은 생산자가 판단을 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유 효용은 정보는 국력이다. 통제 효용은 알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정성의 원칙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효용은 일면주의입니다. 한 장짜리 주는 것을 어떤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 효용이나 그런 게 아니고 형식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 효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분류를 보면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되겠습니다. 수준, 물 수준이죠. 약술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목적소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부근에 있는 공비의 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분석 형태에 따라서 말이 좀 비슷합니다. 기본, 현용, 판단 정보가 되겠고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기 수집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정보라는 것은 국가 정보죠. 국가 정책에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광범위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국정원이 대표적인 기관이 되고 전술 정보는 부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급에서 사용한다면은 전술 정보는 장관급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둘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두 적극 정보입니다. 소극 정보는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고 적극 정보는 국가 이익을 위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전술 정보는 경찰 정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목적소입니다. 적극 정보는 정책 정보이고 소극 정보는 보안 정보입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죠. 출처에 따라서 부차적인 것은 중간 매체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신뢰성이 다소 낮다고 볼 수가 있고 근본 출처는 다이렉트로 직접 받는 것이죠. 부차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공개 출처는 오신트라고 하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마라. 학생이 갈 수 있다면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스파이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랜스는 정보기관이 획득하는 정보의 80%가 이 출처에서 입수된다. 이 출처는 공개 정보를 말하겠죠. 장점은 접근성이 있지만 단점은 또 방대한 양입니다. 적시성 면에서 바로 공개가 안 되면 문제가 있겠죠.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 출처는 정보관 자신도 비밀 출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연 출처는 우연하게 얻어지는 것인데 보통 정보관에 의해서 획득되는 비밀 출처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기 출처는 공개 출처도 있고 또 공자원 등으로부터 받는 비밀 출처도 있겠습니다. 신뢰성과 관련해서 부차보다는 근본이 높고 공개나 비밀이나 비슷하다고 보고 우연보다는 정기가 높다. 이렇게 부근, 공비, 우정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형태에 따라서 기본 정보는 정적인 정보죠. 과거 정보가 되겠습니다. 현용 정보는 동적인 것이고 현재 정보가 되겠죠. 정보 사용자는 판단 정보보다는 현용 정보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판단은 내가 하겠다. 정보관들은 현용 정보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판단 정보는 미래 가능성을 예측한 것인데
가장 정선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생산자의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사용자에게는 사전 지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수집에 따라서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가 있는데 휴민트라고 하죠. 인간 정보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역공작도 가능하고 테러, 마약, 국제범죄 조직은 인간 정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중 스파이의 우려가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정보에는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가 있는데 이민트죠. 글프전에서 레이더 정찰 위성을 쓴 것은 영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시진트, 시그널이죠. 소련이 대한항공 격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일본이 레이더와 전파 도청으로 교신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신호 정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순환이 있죠. 다이아몬드형이나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직렬 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 순환 과정을 보면 정보의 요구는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하고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령하더라고 사후 검토하죠. 요게 명금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첩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이라기보다는 첩보 수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집 계획을 세워서 출처 개척해서 수집해서 전달합니다. 수집 계획을 먼저 세우죠. 수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보 생산 또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기, 평발, 종입니다. 기록은 분류라고 할 수도 있죠. 정보 요구는 국가정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죠. PNIO, 가장 기본적인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OIR로 수집을 하게 되겠죠. PNIO에서 누락된 주요 정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PNIO가 나오니까 뒤에 O가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OIR, PNIO에서 누락된 것은 OIR로 수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첩보 기본 요소죠. 기본이 이센셜입니다.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SRI는 임시 돌발 단기적으로 사전 수집 계획서는 필요가 없죠. 주로 SRI에서 정보기관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 수집, 또 첩보의 수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외성이 있죠. 그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두 군데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간의 상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중 출처 개척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가 구분한 반간이 있습니다. 소련 KGB가 미국 CIA 비밀 요원을 매수한 것이죠.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향가는 적의 시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는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가는 우리 측 간첩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주어서요. 생가는 돌아와서 보고하는 간첩이 되겠죠. 정보 생산은 분석입니다. 성기, 평발, 종해죠. 처음에 분류를 합니다. 여기 이제 기록 분류죠.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기능적, 지역적으로 분류하는데 계기지 개념적으로 분류할 때는 주역 비난이 되겠습니다. 주지 사실 아닌가? 역정보 아닌가? 비밀이다. 난제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또 기능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 시도청이라든가 경찰서에 설치된 그런 정보부서는 지역적으로 분류된 것이겠죠. 평가를 할 때는 출처의 신빙성과 첩보 내용의 신뢰성, 신신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할 때 개념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료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념 위주로 분석할 때는 상황 논리적, 이론적, 또 역사적 상황으로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데 상황 논리적이 가장 일반적이죠. 상황을 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론은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계파의 이론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역사적인 것은 과거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편하고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이전에 어떻게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위주 분석은 분석하는 것보다는 자료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면 수집을 계속하게 되는데 첩보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해 버리면 단순화의 우려에 빠질 수 있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집만 하다 보면 무한 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첩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보 배포 원칙은 적보계입니다. 적보계. 그리고 보안성은 물인분통이죠. 물인분통은 보안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적시에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가 우선해서 배포가 되겠죠. 먼저 청천된 것보다는. 자, 물리보안은 시설이고 인사보안은 사람이죠. 분리조치는 문서를 분리조치하는 것인데 비밀 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문서 열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인데, 열람 자격 제한, 이렇게 자격이란 말이 나오니까 인사보안이 아닌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문서 자체에 대해서 열람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문서 분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계속성은 계속 줘야 한다. 자, 배포 수단은 브리핑은 현농 정보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메모는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일일 정보 보고는 그 일정한 양식으로 양식에 따라서 24시간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 보고서는 축적된 정보가 있으면 그때 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활동 실정을 보면 견문 보고서는 우리 경찰관이 다 수집하는 것이고, 정보 상황 보고서를 속보라고 하죠. 1보, 2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외부에도 전파를 할 수가 있고, 정보 판단서라는 것은 정보 대책서라고 하는데, 지휘관이 경력을 얼마큼 동원을 할지 그 경력 동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경력 배치가 요망된다, 이런 보고서라면 정보 판단서가 되겠죠. 정책 정보 보고서는 정책에 관한 것이죠. 예방적 상황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어떤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고하는 것인데 민심 정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죠. 판단은 뭐 거의 확실하다,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확실하다,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예측된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가 있죠. 전망된다, 장기적이다. 추정된다는 것은 추측이죠. 우려되니까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 전장에서 추추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이 순서대로 확신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충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질성은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절차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죠. 관계기관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지휘기회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각 기관에서 위에 있듯이 그 관계기관의 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을 해버리면 또 신원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국가안전보장이죠. 뭐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그 직위에 임용될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보안시설의 장직이죠. 그래서 공비보장직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면 나오죠.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정원장에게 신청하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각 부처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또 국정원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시법을 보겠습니다. 집회라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우연하게 만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죠. 시위라는 것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것이면 시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위라고 하면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장소적인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위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집회입니다. 따라서 집회의 개념이 시위보다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플래시몹도 미신고 집회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최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고, 또 질서 유지인을 임명할 수 있죠.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추방이 가능하죠. 자, 주최자는 최고 책임자고
주관자는 그 아래에서 관리자를 의미하죠. 하지만 보안 업무에서는 공작의 주관자가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집회 시 방해를 하면 일반인은 3년 이하 징역이고 군인, 검사, 경찰관은 5년 이하죠. 소방은 안 들어갑니다. 특징에 대해서 참가를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기자는 배제 통보를 받더라도 출입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완장을 착용을 해야겠죠.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로 배제 통보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출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복을 입고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하죠. 신고서는 720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증은 즉시 발부를 하죠. 금지 통보는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48이 나오는 게 집회를 하겠다 할 때 48이 나오고 집회하지 마라 할 때 그때 48이 나옵니다. 그리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안 통고서를 낼 수가 있죠. 보안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보안 시비를 걸죠. 그리고 이 보안 통고서를 받게 되면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금지 통고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상급 관청에 10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이의 신청은 그 해당 관청이 하지만 이 집시법에 있어서는 상급 관청에 10일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24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재결서를 바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러한 새로운 집회는 24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24시간 전에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면 또 24시간 전에 하면 되고, 또 중복 신고가 됐을 때 먼저 신고된 집회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에서는 철회를 하려고 하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이 중복 신고가 되어서 상반되는 집회가 있어서 그 뒤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먼저 신고한 집회가 철회를 함에도 신고를 안 하면 그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여기 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아닌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집회를 하겠다. 사파리 오픈하기 전에 48시간 전에 하면 되고, 집회하지 마라 할 때 48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보안 시비 걸 때 12시간이죠. 이때만 다르고 나머지는 24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집회 시 신고는 경찰서에 제출을 하는데 2개 경찰서에 속하면은 상급인 시도청에 하면 되겠죠. 하지만 2개 시도청에 속하게 되면은 경찰청이 아니라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신고서 보완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겠죠.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질서 유지인은 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서 유지인은 그 현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전에 어떤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때는 등장할 시기도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 통고할 수 없겠죠. 그 빠진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안 통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금지 시간에 해당한다. 이때는 집회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죠. 하지만 시위는 00시, 24시까지만 가능하고 24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는 시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는 가능하고요. 또 집회 시 금지 장소가 있죠. 보안 통고했는데 보안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서로 상반되는 집회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먼저 권유를 합니다. 좀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도 금지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대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금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먼저 접수한 주최자는 시작 1시간 전에 한다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처리할 때는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면 과태료가 물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처리 통지를 받게 되면 즉시 그 뒤에 주최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최초 신고한 대로 개최하거나 혹은 시간이 좀 어중간하면 24시간 전에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또 주하군에서는 시설 보호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금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질서 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도 가능하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통고 기간은 접수하고 48시간 내에 해야겠죠. 하지만 집회 시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48시간이 지나도 금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통고는 특별하게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죠.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달은 단체인 경우에는 직원이나 관리인 통반장이 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집에 성는자에게 또 관리인 통반장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청은 상급관청에 10일 내로 하면 되는 것이고 24시간 내로 재결하고 발송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자, 집회 시 금지가 되는 100m 이내 장소가 있죠. 이런 장소에서는 100m 이내에서 무조건 하고 금지가 됩니다. 예외가 없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4군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법원, 국무총리, 외교기관 이런 데서는 기능이나 안녕 침해할 우려가 없다.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 기안되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고 그 외에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죠. 주의 판례를 보면 5개 집회 시위가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게 처음부터 다른 주최자나 다른 단체의 주도로 진행되었는가, 중간에 혹은 바뀌었는가, 이걸 충족해도 이미 이루어진 집회 시위를 명목상의 구실로 삼아서 다른 집회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동일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화 경찰이 있죠. 경찰과 시민들 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불만이나 요구도 잘 청취를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보경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형태를 보면 군사적인 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정치적 위협은 미국의 반공주의와 같이 반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사회적 위협은 프랑스에서 영의 유업에 의한 불의 잠식을 두려워한다. 경제적인 위협은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군사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자, 안보경찰 특징은 1차적인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이죠. 사전 예방제이고 위태성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적 법익이죠. 비공개, 비노출성이 되겠습니다. 안보경찰의 임무는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도 있죠. 경호안전대책도 경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안보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철학 이론을 보면 해결의 변정법은 정반합이죠.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밖으로 나타나는 단계, 모순이 충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의 질화, 그 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죠. 랑데보가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궁제 노잉자죠. 이렇게 해서 경제 노잉자처럼 연관해서 기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비파 이론은 자본가는 부를 축적하지만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 제국주의 이론, 독점 자본주의가 생겨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독점 자본주의가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렇게 봅니다. 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을 하고 가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결정한다. 잉여가치설에서 필요노동과 잉여가치가 있는데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본 축적론은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본주의 붕괴론을 보면 자본 축적의 법칙, 집중, 빈곤, 정대죠. 축집법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정치 이론은 계곡폭포죠. 계곡폭포. 이렇게 정치 이론과 궁제 노잉자, 이렇게 경제 이론을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자,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폭력혁명론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그때 폭력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무상계급이 유상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면 유상계급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도기가 필요한데, 이때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세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북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5단계설을 보면 원시 공동사회에서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수단 공유하고 계급이 없었는데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보면 다양성의 원칙은 전술 간에 상호 모순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죠. 배합의 원칙은 상호 상반되거나 배타적인 전술을 동시에 구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공제책에 보니까 이런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있죠. 수시로 또 후퇴를 할 수가 있고, 기존 전술이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옛날 전술의 활용 가치가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대남 전략 전술의 북한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하죠. 남한이 아닙니다. 남조선 혁명 전략은 남한이 혁명 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약할 때 연합전선을 형성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뭐 참고로 일단 보긴 하는데 그 두 문자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당에서는 통일전선부가 있고 문화교류국이 있죠. 당통문, 통일전선부에서 휴전선이니까 여기서 남북회담을 주관을 하겠습니다. 문화교류국에서 간첩을 난파하죠. 간첩이 문화교류자가 되겠습니다. 자, 군에서는 정찰총국이죠. 정찰 이러면 군하고 관계가 되고요. 1, 2, 3, 4는 없죠. 5, 6, 7이 있습니다. 교무, 도해, 정지죠.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치는 것을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국무위원회가 있는데 국가 보유성이 있죠.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되죠. 이렇게 국국국 연결되겠습니다. 국내안보위의 세력이 있는데 좌익과 좌경이 있죠. 그리고 용공. 자, 실태는 일제하에 좌익운동에서 발현되어서 1980년도 학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의식화하고 조직화, 투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들이 있는데 NL 주사파가 있죠. 남한 사회를 미국의 그 식민지의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반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단계로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 타도한다.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이렇게 이 NL 주사파는 이 반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NL을 그 우리 휴전선인 NNL로 생각을 하면은 반이 좀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반을 주장을 했다. 자, NDR8은 National Democracy Revolution이죠. 민족 민주혁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명칭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PDR파가 있죠. PDR 빨리 읽으면 포도알처럼 들립니다. PDR파는 NL 주사파와 달리 우리 남한 사회를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 반독점, 반제 반파쇼, 이렇게 반반이 나오죠. 반반. 그래서 이 PDR을 포도알로 생각하면 포도알이 반질반질하죠.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트로츠키 8은 국제사회주의 혁명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포도알이 반질반질하죠. 반반 되겠습니다. 방첩활동을 보면 방첩활동을 위해서는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간첩이 발견되더라도 즉시 잡으면 안 되고 탐지, 판명, 주시, 이용하다가 검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탐판주의죠.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단은 적극, 소극, 기만이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기 쉬워요. 적극적 수단은 역용 공작이죠. 상대방의 간첩을 반대로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기만적 수단은 아니죠. 기만적 수단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든지 위험비호 혹은 양동관계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허양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야 되고요. 방첩해야 되는 대상은 간첩, 태업, 전복입니다. 테러가 아니죠. 테러는 간첩이 아닙니다. 간태전이 되겠습니다. 연락수단으로 난수표, A3 방송이 있고
포습도 이제는 직파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임무별로 일무 보증으로 구별할 수가 있죠. 활동별로 고공배입니다. 활동 안 하면 배가 높아지죠. 고공배. 요거 7가지를 섞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임무는 일무 보증, 활동은 고공배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원 간첩이 양민을 납치하는 것이죠. 무장 간첩이 총 들고 와서 양민 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간첩망이 좀 중요하죠. 단일형은 단독으로 하고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좁고 성과가 낮죠. 혼자서 움직이니까 삼각형이 지하단 구축에 이용되는데 삼각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3명 한도 내에서 공작원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있고 간첩 밑에 3명 한도 내에 공작원이 있는 것이죠. 형적인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간첩과 공작원끼리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망타진 가능성은 낮지만 활동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겠죠. 서클은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고 노출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간첩 밑에 주 공작원 2~3명이 있고 그 밑에 또 행동 공작원 2~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좀 갖추고 있죠. 조직에 장시간이 걸리겠죠. 래퍼형은 피라미드형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피레미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죠. 피라미드형에서 연락원을 두는 겁니다. 연락원을 두고 종행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래퍼란 말 자체가 그 연락원이라고 합니다. 자, 태업이 있는데 물리적, 심리적인 태업이 있죠. 심리적인 태업에는 뭐 선전 태업, 경제 태업, 정치 태업 등이 있고 국가 전복은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는 것인데 정부 전복은 지배계급 내에서 일부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작의 4대 요소는 관목원검이죠. 주관자가 공작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공작원은 공작망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공작 목표는 처음부터 세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주공작원 밑에 행동지원이 있죠. 주행지입니다. 보조공작원이 아니죠. 공작의 순환 과정은 지게 모훈 북파디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상세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상세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갔다 와서는 디브리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작 활동 유형은 가신년 감사관이죠. 자, 가장은 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미는 것이고 신호는 사전에 약정된 표시겠죠. 연락은 비밀을 은폐하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감시는 관찰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관찰은 사물 현상, 사건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감지하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은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관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관찰 묘사에 관찰로 착각을 하기가 쉽겠죠. 자, 관찰은 감지하는 것이고 묘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어입니다. 사전 정찰은 예비 지식을 수집하는 사전 활동이 되겠죠. 연락수단은 개인 회합, 만나는 것이죠. 만나다 보니까 부분화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보안업무 원칙에 보면 한부조가 있었죠. 이때 부분화 원칙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그런 원칙이 되겠죠. 차단에서 수수자는 유인 포스트입니다. 제3자가 되겠죠. 연락원은 왔다 갔다 하는 공작원이 되겠습니다. 래퍼가 되겠죠. 편의주소 관리인은 또 3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수소는 무인 포스트죠. 아지트는 지하본부를 이야기합니다. 뭐 무전 아지트, 교육, 비상 아지트 등이 있고 비트라고 하면 땅 파고 들어가서 숨는 것입니다. 그 빨간 무 비트가 있죠.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드보크는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두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을 주고받는 연락수단이죠. 보드카를 숨겨놓고 이렇게 주고받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신호가 있겠죠. 자, 감시는 신중 감시,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접 감시, 뭐 대상자가 알더라도 계속해서 근접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완만 감시는 계속 감시가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고자 할 때 완만하게 하는 것이고 차량 감시는 차량 한 대로 감시할 때는 그 감시차 사이에 2대 이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심리전에는 목선 공방입니다. 목선 공방. 아까 목적소가 있었죠. 목선 공방.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문은 사기 악량,
타협 심리전이라고도 하죠. 배풀선에 어루만질 무가 되겠습니다. 공격, 방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이것만 잘 알면 되겠죠. 수단에 따라서 백색과 흑색, 회색이 있는데 이 색깔이 좀 헷갈리죠. 흑 위로 회색 비가 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동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고 선전은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죠. 유언비어는 사회가 불안할 때 더 극성입니다. 모략이 있고 북한 불어온 선전물은 북한이 직접 보내는 것이죠. 우리 이적단체 구성원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공 상황을 분석할 때 일반 형사사건하고 동일하게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동할 때는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 보면 정보사범 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죠. 이때는 정보사범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정보사범을 인지색출 검거 신문하는 것이 안보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특징을 보면 고의범만 처벌하죠.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예언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종범은 정범으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또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때 병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판사의 재량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를 받는데 또 군용 전기통신 외국인이다. 양쪽이 다 외국인이다. 북한이다. 그러면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되죠. 4+4가 됩니다. 범죄 수사 목적은 2+2가 되죠. 이적 지정, 이적성, 이적 목적성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 목자직 특허죠. 목자직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체 제한이 있죠. 자, 목적법은 무반이 특잠자가 되죠. 특잠자. 무반은 문반이 아니고 무반은 힘쓰는 사람이죠. 특잠자는 게 목적이다. 잠자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적 지정, 이적이 지정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단장한 찬회가 되죠. 금가루 뿌린 참치회가 되겠습니다. 금단장 찬회. 불고지죄는 불고기집으로 많이 취하는 했죠. 자, 밥목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고기집에 친족이 오면 반드시 감면해 줘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고 나면 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이 있는 유일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특별전차를 보면 필요적 감면 사유가 불고지죄에서 친족이 오면 반드시 감면해야 되죠. 그리고 고자방이 있습니다. 고자방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죠.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합니다. 재범에 대해서 가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로 형을 받고 5년 내에 또다시 재범을 하게 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5년이니까 오라질년 사형. 참고인 구인은 2번 불렀는데 안 온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구속영장으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2번까지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2번 출석 불응하면 취소나 합의 간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1차 연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원래 10일에다가 10일 더하면 20일이 되고 검사는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0일이 되죠. 최장 5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2년간 공소 보류를 할 수 있죠. 보류하는 거니까 두어봐 하니까 이가 나옵니다. 상금을 보면 범인이 신고하고 체포한 자에게 반드시 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필수적이죠. 보상은 범인 신고 체포하다가 사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몰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개별 범죄를 보면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별난 목적이죠.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 나오는데 경우는 문란 그러면 좀 작은 것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느껴지죠. 단순하게 문란한 것. 그뿐만 아니라 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 별난 이러면 큰 것만 포함이 됩니다. 큰 것보다는 문란, 작은 것도 들어가 있는 이 국헌 문란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헌 문란은 히읗 형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내란죄에 나오죠. 국가 별난은 국가보안법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적 수행죄는 반지죠.
반지가 그 목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도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반 구성원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령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기수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 그때 기수가 되겠습니다. 무인 포스트를 설정했다 하는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 수행제의 실행의 착수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난파되어 오는 간첩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령과 목적 사이는 어느 정도 합치가 되어야 하죠. 자진지원제는 이 반지를 지원할 목적이죠. 목적 범위입니다. 목적으로 자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 반지를 지원해야 되니까 반지 아닌 사람만이 이 자진지원제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금품수수죄는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되죠. 이적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잠입 탈출죄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 이적 지정이죠.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잠입하면 이제 단순 잠입 탈출죄가 됩니다. 그리고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입 탈출한 경우에는 특수 잠입 탈출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협의 목적이라면 특수 잠입 탈출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잠입이라는 것은 그 반국가 단체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때 잠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탈출은 우리나라에서 나가가지고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게 탈출입니다. 좀 이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무슨 감옥인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그때 탈출이 되겠습니다. 특수 잠입 탈출죄는 그런 협의 목적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국가 단체 지역이 아니어도 되죠.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만나도 특수 잠입 탈출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첩 목적으로 내려왔다면 잠입하는 즉시 특수 잠입죄의 기수는 되는데 목적 수행제에 있어서는 실행에 착수만 있기 때문에 일단 미수만 되겠죠. 두 개는 상산적 경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찬양 고무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 찬양 고무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적단체 구성죄는 이러한 이적 지정에다가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적범위 되겠습니다. 원래 단체를 만들 때는 항상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반국가 단체 구성제도 마찬가지로 정부 참칭 국가 별난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목적범위 되겠습니다. 회합통신은 마찬가지로 이적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 거주민 또는 단순한 신년 인사나 안부 편지는 이 회합통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인이 군사분계선 밖에서 북한군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회합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선전을 공박봉시하고 우리의 우위를 역설했다면 이적 지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회합통신죄가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자, 편의 제공죄는 단순한 방조범이지만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자, 불고지죄는 불고기집입니다. 벌금형이 있고요. 본범하고 친족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수직무유기죄는 우리 공무원이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고날조죄, 타인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죠. 자, 보안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찰에 대상 범죄가 있죠. 이게 좀 외우기가 힘든데, 자, 형법을 보면은 유치한 여간첩이 내 목 살 특이라고 말하죠. 일반 이적죄는 포함되지 않고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목 살만 포함되죠. 군 형법적으로 군 이런 말 들어가고 간첩죄가 들어갑니다. 이 불보고는 들어가죠. 일반 이적죄는 군 형법상으로는 들어갑니다. 국가보안법은 목자 잠수 무기죠. 자, 안 되는 것도 같이 알아보면 형법에는 내란죄는 안 되죠. 내란 목적 살인죄는 들어갑니다. 일반 이적죄는 안 되는데 이러한 특수 이적죄는 들어가죠. 그리고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는 안 들어갑니다. 군 헌법상 단불보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불보고는 들어가죠. 여기 아두스로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를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관찰 처분의 절차를 보면 대상자가 신고를 하면 사안을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하고 보안관찰 청구를 검사가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불복을 할 때는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는 후보군을 말합니다. 합계가 금고 3년 이상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분을 받으면 2년간 보안관찰을 하게 되는데 2년마다 계속해서 쭉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평생 할 수 있죠.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신고가 좀 많죠.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2개월 전에 교도소장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출소하고 나면 서장님 저 출소했습니다 하고 7일 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동이 있으면 또 변동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피보안 관찰자가 되면 최초 신고를 해야겠죠. 결정 고지받고 7일 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정기 신고는 매 3월 달마다 하면 되고 해외여행 나가기 전에 또 국내 여행은 10일 이상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7일 내에 해야 되고요. 자, 사안의 조사를 보면 사안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사안 인지는 검사가 사안 인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은 사안 인지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사안 조사를 하게 되면 용의자로 부르게 되고 강제 수사는 불가합니다. 관차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수도 있고요. 의견서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을 하지만 송치를 할 때는 소속 간서장의 명의로 송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치 후에도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면 되겠죠. 자, 직무를 보면은 지도할 수 있고 응급구호를 할 수가 있는데 지도는 일정한 사람과의 회합 통신을 금지하거나 또 집회 시위 장소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도 할 수 있겠죠. 집행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거나 한 달 이상 안 보인다. 그러면 집행중지를 할 수가 있죠. 그 피보안 관찰이니까 피가 나옵니다. 자, 직권휴직은 천재지변, 전치사변의 경우에 있어서 3개월 이내로 하게 되는 것이죠. 집행중지는 검사에 신청하면 검사가 바로 집행중지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검사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에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준법 출신인 경우는 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을 하면 60일 내로 서울고등법원에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판을 할 때 전속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이었죠.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고 7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명짜리가 치번 경찰에 보관한다. 이렇게 해서 경찰위원회와 이 보관이 두 개가 있죠. 경찰위원회는 당연히 국경위, 시경위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차관이죠. 장관이 아닙니다. 위원에 대해서 제청을 할 때는 당연히 장관이 제청을 해야겠죠. 자, 남북교류협력입니다. 단순히 상북을 거치는 이동도 반출 반입에 포함이 되고요. 방문할 때는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리고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북두 칠성 방역으로 가야 되니까 7일 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외 국민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나 제 공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승인, 그러니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다녀올게요 하고 신고만 하고 떠나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반출 반입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협력사업도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방문을 할 때는 남한에서 북한을 가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외국에서 곧바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아니고 단순한 접촉, 회합,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겠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북한에 이러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떠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보호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죠. 받으려고 하는 그런 후보군이 아닙니다. 아까 보안관찰 대상자는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후보군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호 대상자는 이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정착 지원 시설이 있고, 자, 그리고 보호 금품이 있죠. 구호 물품이 아닙니다. 보호 금품이죠. 자, 북한 주민의 개념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이 있고 중국 동포, 조선족이 있고 조교가 있죠. 이 사람은 중국에 사는 북한 국적자이긴 하죠. 그래서 해외 공민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외국인 거류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자는 아닙니다. 북한 국적자인 것이죠. 조선족은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 사람이죠. 자,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구별이 됩니다. 보호 신청을 할 때는 제외 공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그 행정기관의 장에는 그 각급 부대의 장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고요. 통일부 장관은 그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통일부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되면은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죠. 왜냐하면 협의회는 통일부에 있으니까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할 수 있는 경우죠. 국제 형사 범죄, 비정치적 범죄자, 그리고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그런 요건은 없죠.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죠. 신변 보호 등급도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공제 실무 종합에 보면은 이 문제가 완전히 삭제가 되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